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으로 두 가지를 배웠지. 하나는 산술평, 기하평.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 양수조건에서. 양수조건에서 더해서 이론하는 것이 어떤 것을 더해서 이론하는 것이 곱해서 루트 차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했냐면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했어. 산술평균이 기하평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또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후시바르츠 부등식을 배웠어. 두 개짜리는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생겼지. 뭐 세 개짜리도 형식은 똑같지. 제곱의 합에다가 이렇게 제곱의 합에다가 이것도 제곱의 합. 이렇게 제곱의 합을 하면은 요게 크로스로 곱한 거 ax by 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실수 조건에서만 쓰는 거.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다.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기타 절대부등식. 기타. 자, 뭐 당연한 것들 몇 개 써놓을 건데요. 첫 번째. 절대값은 뭐 절대값의 수가 당연히 x보다 커나겠지. 두 번째는 일명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개별적인 절대값의 합이 더한 절대값의 합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떤 수든지 마찬가지야. 어떤 애든지 개별적으로 절대값을 하면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이제 은근 또 기억니은 디귿 뭐 1, 2, 3, 4 그런 것 중에 좀 나와.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좀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해서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어때? 당연해 보이죠? 자, 여기서 기타 절대부등식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나오는 문자는 다 실수야. 왜 실수를 가정해야 되지? 이게 다 지금 뭐니까? 부등식. 허수는 크다 작다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언급이 없으면 이미 문자는 좀 다 실수인 거야. 언급이 없으면. 자, 여기까지는 그냥 뭐 명백한 증명하고 말 게 없는 당연한 애들입니다. 이게 혹시 막 또 좀 궁금할 수 있나? 뭐지? 만약에 이걸 굳이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는 역수고 하나는 무슨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곱의 차를 계산해봐도 됩니다. 제곱의 차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만약에 증명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라서 이거 제곱을 빼
제곱을 빼오면 되죠.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죠. 절대값 기본 성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얘도 이제 절대값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 그리고 절대값을 합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이 항상 절대값 안 취한 것보다 커놨지?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커놨다. 이렇게 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걸 만약에 굳이 증명을 한다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럼 세 번째도 뭐 증명하겠다고 고 그다음 네 번째는 특별히 양수 조건이 있어요. 이겁니다. 요거. 자, 지난 시간에 루트 AB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면은 A 플러스 B분의 2AB는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이름이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은 조합평균이에요. 조합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얘들은 다 어디서 원래 나온 말들이냐면 수열에서 나온 말들이. 나중에 이제 이해하면 될 텐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이제 조합평균은 조화 수열. 수열에서 이름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조합평균. 어쨌든 A 플러스 B분의 2AB가 이제 조합평균인데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가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 등식. 자,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산술기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코시슈와르츠가 있고 그리고 얘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최대 최소로 쓰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알고만 있으면 돼. 자, 이거 증명 어떻게 한다고? 제곱. 양수 조건 있으니까 뭐 제곱해서 빼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만약에 증명하고 싶으면 그냥 이걸 제곱해서 빼면 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통분을 하면 이렇게 곱해졌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A, B로 묶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A, B가 다 양수고 이거는 뭐 제곱이니까 항상 어때? 0보다 그거나 같이. 그래서 증명 끝이다.
기하 평균이 조합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는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고를 때 쓰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 가끔씩 뭐 한 10개 학교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이런 걸로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증명을 한 것처럼 제곱배치 한번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할 텐데 이 부등식 증명에서 등호 조건을 써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 증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그 말을 써주는 게 이제 감점을 피하는 거죠. 증명할 때. 등호는 A는 B일 때 성. 꼭 그거를 좀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안 써도 맞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네. 등호 조건은 꼭 쓰기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지. 자, 기하 평균이 조합 평균을 걸어왔다. 자, 4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다 똑같은 애인데, 얘들은 다 한 식구예요. 얘들은 다 같은 식구야. 뭐냐면 이거야, 이거. 요거. 우리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얘 친구들이 좀 있겠죠? 요게 어때? 전개하고 똑같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친구로 이게 있어요. 자, 요 셋 다 친구들인데 요 7번째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치? 111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다 뭐를 구하는 데 쓰는 애들이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애들이지. 우리가 봐봐. 합이 주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이 주어지고 나서 만약에 A, B, B, C, C,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잡아봐. 얘랑 얘랑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 6번이지, 6번.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그래서 36. 그러면 얘를 x라고 넣으면 그럼 최대값이 뭐가 나오냐? 10. 그래서 최대값은 근데 이 둘이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 여기서는 없습니다. 아까 쓴 것 중에 있어. 아까 3번에 뭐가 있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0보다 커나갔다 있었지. 그런데 그걸로도 안 나오나? 그걸로도 안 나와. 여기서는 최대값 말고는 나오는 게 없네, 그치? 이게 주어지면 조금 다채롭게 나오는데,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 이게 이제 최대값도 나오고,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은,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 이게 전개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주어지면 이제 넘어가서 이거의 최소값도 나오게 되고, 이 제곱의 합이 주어지면 여기다 넣어서 이거의 최대값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 합이 주어지면은 요거의 최대 최소에서는 최대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어디에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종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차피 이걸 갖고 물어보거나 이거 가지고 최소값 묻는 거는 거의 안 낼 것 같아.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한 문제 골라내는 경우라서 강남권의 일부 학교, 휘문, 경기 이거 가끔 뭐 진선여고라든가 좀 이제 정말 별의별 것 다 낸다 싶을 때 내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이 지역에서는 안 내지.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어. 이것들도 다 최대 최소에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극히 드물게 나와. 그래서 그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쓸 건 없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다루거나 특별히 프린트로 뭘 다루거나 하지 않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퍼스나 뭐 절대 등급 뭐 이렇게 이제 부교재가 있으면 그 안에 만약에 들어있다 그러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가르쳐야 내는 거야. 안 가르치고 내면 욕먹어. 뭐 저런 걸 내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너희들이 낼 건지 안 낼 건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산술 기하를 제외한 코시 슈바르츠부터 다른 절대부등식을 사용한 최대 최소는 학교 수업에서 다룬 것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 그럼 요번에 코시 슈바르츠를 내겠구나. 저걸 내겠구나. 안 내겠구나. 판단이 설 거야.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이러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면 절대 등급이고 뭐 올림퍼스 뭐 간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 그럼 그건 그래야 애들이 수업을 잘 들을 거야.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게 유리하다. 자,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문제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 최대 치수 구하기, 산술기하나 푸시발츠, 최대 치수 구하기. 그다음 두 번째는 증명. 다음 뭐 증명 과정에서 뭐 네모안에 올바른 것들을 기억니들이 뭐 맞은 것은 아니면 뭐 직접 증명하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걸 골라라. 자, 가장 애들을 낚는 문제가 뭐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걸 골라라면 그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1번. 이게 나와, 진짜. 그리고 2번.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왜 답이 1번이냐? 양수일 건 없지.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나올걸,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시험지를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 패스. 그냥 패스하는 애들이 많아. 망하는 거야. 그냥 패스하면 되냐? 무슨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양수 조건. 이렇게 있든지, 왜냐면 0은 뭐, 어차피 0은 0이니까 상관없잖아. 아니면 이런 조건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한 거지. 이 조건이 없으면 거짓말해. 이제 조심해야 되지. 양수 조건. 그리고 이제 이 등호 성립 조건으로 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 이런 건데,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처음으로 틀리기 시작한 부분을 찾아라. 이 증명 과정이래. 그래서 맨 처음에 1번. 두 번째, 잘못됐다. 둘 다 분수면 안 되지. 둘 다 분수면 안 돼. 둘 다 분수면 최대 최소가 아예 나오질 않잖아. (2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곱해. 곱하면 3번. (4번) 따라서 최소값은 5번. 자, 틀린 곳을 찾아보라. 몇 번일 것 같아? 3번. 우선 뭐 1번은 틀릴 게 없죠. 왜냐면 양수 조건에서 더해서 이루어나는 것이 곱해서 루트 취하는 거다 포함하지. 맞죠? 2번도 어때? 그렇죠. 맞아요. 3번. 양수에서 큰 수끼리 곱한 게 작은 수끼리 곱한 것보다 커 나왔다. 틀리냐? 맞아요. 큰 수끼리 곱한 게 당연히 작은 수끼리 곱한 것보다 커 나왔지. 둘 다 양수에서. 그게 더 맞아. 이거는 그냥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럼 뭐가 틀린 거야? 5번이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답은 5번이.
5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얘가 2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24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얘를 최소값을 24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호일 때가 성립해야 되지. 24가 돼야 되지. 즉 얘가 뭐가 돼야 되고 얘가 둘이 같아져야 되고 얘도 같아져야 돼. 그치? 그래서 다 같아져야 되고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분의 1하고 그 B분의 1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4A랑 9B가 같아야 돼. 근데 이건 뭐야? A랑 B랑 같아야 돼. 야, A랑 B랑 같으면서 4A랑 9B가 같아질 수 있나? 이거는 0밖에 없지 않냐? 근데 둘 다 양수야. 이거 모순이잖아. 무슨 얘기야? 얘가 등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은 아니야. 이 말이 맞다고 해서 이게 최소값인 것은 아니다. 이 부동식에서 최소값이 된다는 말은 이게 등호일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된다? 전개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전개해서 한 번의 산술기하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모순이 없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게 돼? 얘를 전개해.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1분의 4.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만 산술기하를 쓴다. 이렇게 플러스 곱하면 얼마? 236. 이렇게. 그래서 얼마 돼? 12. 12가 되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13에다가 10이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이걸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해서 곱하면 모순이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안 맞아. 잠깐 또 이제 그래서 이 산술기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애들이 좀 산술기하를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꼭 심지어 막 수업자를 가르치고 다니는데도 틀려. 수업을 안 들어. 자, 그래서 열심히 막 뭐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애들이 생각을 묻는 아주 중요한 문항. 잘했냐? 산술기하가 무조건 이렇게 됐다고 이게 최소값인 게 아니야.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가. 같을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등호 성립 조건을 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거든. 그래서 최소값이 24라고 말한 게 이게 틀린 거다.
개인적으로 나도 산술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내도 아마 이런 문제를 낼 거야. 산술기하를 좀 잘 알으라고. 자, 이제 거기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1번. A가 양수해서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라. 자,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2분의 A도 양수지. 자, 루트 A 플러스 1도 뭐야? 양수. 그럼 양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산수 표시하고 쓸 수 있어. 산술기하를 물론 쓸 수도 있지. 근데 대소를 비교. 대소비교. 대소비교의 기본이 뭐라고? 제곱해서 빼는 거야. 빼. 차를 계산해 보는 거지? 차. 빼. 근데 만약에 양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곱의 차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A제곱 B의 제곱 그럼 뭐 남지? 뭐 남냐? 4의 제곱만. 이것만 남지 않냐? 4분의 1제곱. 근데 A가 처음에 양수를 했으니까 어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B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차를 계산한다. 근데 양수 조건이 있다면 제곱의 차를 계산한다. 알았지? 빼는 거야, 기본이. 빼기. 두 번째, XY가 양수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전개하자. 무조건 전개해야 돼요. 왜냐면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할 수가 없어. 아예 없어요, 여기서는. 왜? X어요. XY가 둘 다 양수라는 보장도 없어. 자, 전개하면 16, 1, X분의 8Y, 그리고 Y분의 2X. XY가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X분의 Y는 양수지? 이게 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X분의 8Y 더하기 Y분의 2X. 더해서 이론한 것이 곱해서 루트 취함보다 커놨다. 곱하면 얼마? 이렇게 돼. 그러니까 X분의 8Y 더하기 Y분의 2X가 얼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 8이잖아. 그 앞에 얼마가 있었지? 17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25.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게 나왔다. 더해서 이론한 것이 곱해서 루트 취함보다 크게 나왔다. 절대 부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건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얘랑 얘랑이 역수관계고, 얘랑 얘랑 역수관계. 그리고 또 얘가 역수관계. 근데 이 역수관계는 특징이 뭐냐? 역수관계는 곱한 거지. 1이니까 어떤 역수관계가 있다면 얘는 항상 최소값이 얼마다? 2입니다. 역수관계의 합의 최소값은 2야. 그러니까 이 답이 얼마라고? 6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호 성립 조건만 좀 신경 쓰면 되잖아. 얘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으면 되지? 얘가 성립하려면 A랑 C랑 같으면 되지? 얘랑 얘랑 성립하려면 B랑 C랑 같으면 되니까 세 수가 다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그렇지?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도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6입니다. 역수관계 합의 최소값은 2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냥 한꺼번에 뭘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알고 있지. 또 이런 거 알고 있지. 또 이런 거 알고 있어. 그렇지? 자, 뭐 큰 수끼리 다 곱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다 곱하면 이겁니다. 양변에 8을 곱하고 A, B, C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8이라고 말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는가? 자, 어떻게 하면 이 등호 성립하지? A는 B. 이건 그러니까 세 수가 다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8이다. 8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술 기하를 쓴 다음에 이건 다 곱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세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5번째. XY가 양수인데 합이 2야. 뭐 둘 다 양수겠네요. 합이 2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봐야 합이 나오냐? 곱이 나오지. 그렇잖아. 이거 2분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 해봤자 루트 속에 x, y분의 9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이 주어지고 역수관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특별한 방법이 요구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안 구해져. 이거 가지고 뭐 해봐야 나오지도 않아. 그럼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느냐? x 플러스 y를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곱해. 자, 그러면 원래 얘인데 얘를 곱했잖아. 근데 얘가 값이 얼마였지? 2였으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돼. 그럼 처음하고 똑같잖아. 결국 1에 곱한 거지? 이 x 플러스 y가 2니까 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 얘가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곱해주고 나눠주는 방식을 써야만 구할 수가 있다.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산술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지. 그래서 산술계를 해주면 2분의 x분의 y 더하기 y분의 vx 곱하면 얼마? 9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곱해서 루트 치환보다 더 나왔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나왔다. 루트 9가 3이잖아. 그러니까 6이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 얼마 있었어? 10 있었지? 이게 최소값이 6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문제. 합이 주어졌는데 역수관계의 최소값을 구하기. 그러면 곱해주고 나누기 방법을 쓴다. 뭐 이것도 웬만한 보교재 올림퍼스든 아니면 절대 등급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책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여섯 번째는 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x 양수일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는데
이것도 뭐 좀 특이하긴 한데. 분자 분모를 x로 나눕니다. 자,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 5. 얘는 x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분자는 5로 고정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분자가 일정해.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가져? 분모가 최소 제일 작을 때죠.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4는 어차피 그냥 상수니까 얘 갖고만 산술기하를 써주면 x 플러스 x분의 9가 최소값이 얼마야?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 전체가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6을 대입해 주니까 최대값은 얼마나?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 형태가 이렇게 분자 분모를 나누는 형태가 있고 또 이제 그냥 치환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치환하는 형태는 이런 건데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지. x가 2보다 크니까 그럼 a가 뭐야? 0보다 크겠죠? 그럼 x 자리에는 뭘 넣을 수 있지?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4a 플러스 a분의 9 이렇게 되지? 그럼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되잖아.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는 이렇게 이제 분자 분모를 나누는 형태 아니면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로 보면. 자,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또 해봅시다. 7번을 보면은 양수 ABC에 대해서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상하게 생겼지. 자,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산술계에서 주로 쓰는 수법이 치환인데 주로 뭐를 치환하냐?
주로 분모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모가 하나일 때는 분자가 여러 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분모가 여러 개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우리가 4a 플러스 b 손 댈 수가 없어. 3b 플러스 4c 손 댈 수가 없단 말이지. 이렇게 분모가 한 문자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모를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얘를 치환하는 거지. 이거를 x로, 이거를 y로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럼 이제 a, b가 양수였기 때문에 x, y가 양수인 조건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해보면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로 바뀐다? 4분의 x 4분의 x 플러스 y로 바뀌고 얘는 x 이렇게 바뀌고 아주 간단한 모습이 됐지?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x분의 y랑 y분의 x는 역수지? 역수 관계하고 최소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 역수 관계는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알겠지? 요거 가지고만 산술기하 써주면 돼. 앞에 있는 2는 뭐 그대로 두고. 분모를 치환한다.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심화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아마 이 치환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분모가 치환이 됩니다. 치환. 산술기하의 중요 수법 중에 하나지. 치환. 자, 그 다음에 8번.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네요. 실수 조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 B, B, C, C의 최대치를 봐라. 자, 이건 좀 쉽죠. 자, 얘가 같이 들어간 뭐 대표적인 게 이거 있죠, 일단.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 절대부등식에 의하면 최대값이 얼마야? 2이요. 최대값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이걸 전개하면 이제 왜 2배의 A, B, B, C, C, A 뭐 이게 1이었으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답은 2분의 1입니다. 팔 8번은 아주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지. 이건 뭐 특이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냥 딱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뭐 변형하고 말 게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보편적인 문제는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뭐 특이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있나 없다 정도만 알고. 네, 9번. 이 콤마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X, Y축과 만나는 점 A, B가 있는데 그 OAB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기울기 M의 값도 구하고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3을 지나고 기울기 M이 뭐지? Y-Y1은 M, X-X1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 Y-Y1은 M, X-X1 그러냐? 직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 X, Y축과 만나는 점을 A, B. 자, Y절편은 얼마? X 내용 집어넣으면 이거죠. M이 음수이기 때문에 Y절편은 양수입니다. 지금 M이 음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X절편.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 역시 M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3이 6 이것도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n분의 9입니다. m이 뭐라고? 음수. 그럼 마이너스 4m하고 마이너스 n분의 9는 뭐야? 양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산술기할 쓰면 2분의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n분의 9. 이건 양수야. m이 음수니까. 곱하면 얼마? 36. 그래서 이게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 베타.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하지?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4m하고 같을 때.
7은 얼마? 마이너스 4. 뭐 처음부터 m이 음수라고 했지. 처음 전제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12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지? 그래서 답은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동안 이제 여러 학교에서 나온 산술기하 문제 중에 그냥 정말 많이 나온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온 거지.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 쉬운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둘이 곱한 거 있지, 아까? 둘이 곱해져 있을 때. 그 쉬운 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요 x절편, y절편 가지고 넓이의 최소값 구하는 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문제, 두 번째 문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지만 1분에 풀어야 됩니다. 1분.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만약에 23문제, 뭐 22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15개 문제 정도는 전부 다 15분 안에 끝나요. 그래야 남은 문제 가지고 3분, 4분을 써서 풀 수가 있어요. 1분 이하로 풀어야 될 거를 2분씩 풀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10개 남았는데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못 풀어. 풀 수가 없어, 그 시간. 그래서 빠르고 정확히 풀어야 됩니다. 이 빠르고 정확히 푸는 게 말이야, 잘못 공부를 하면은 자꾸 외우려고 그래. 외우면 빠르니까. 근데 굉장히 그럼 위험해. 왜냐? 똑같은 것만 나오면 풀 수 있지. 근데 조금만 형식이 바뀌면 못 풀어.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빠른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외워서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을 탄탄히 해서 빨리 풀 수 있어야지. 문제를 외워서 빨리 푸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힘든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쉽게 가려다 보니까 그냥 편법 없어요, 편법. 인간이 원래 그래. 내가 저기 이케아에서 농구를 자주 합니다. 1,000원 내고 하는 볼럭키가 있거든. 오락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뭐 한 300점, 400점 나왔고. 오우, 남들 옆에 하는 사람 보니까 1000점 나와. 이럴 수가. 그냥 부단히 연습을 한다고. 지금 이제 700점대는 나와. 이게 하다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요령을 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몸을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배를 붙여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이제 거리가 짧아지잖아. 팔을 앞으로 쭉 뻗어가게 조금만 던져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해봤는데 그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슛 성공률이 별로 안 좋아. 결국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슛 성공률이 높아요. 빨리 던진다고 많이 들어가지 않고 2개 던질 거 3개 던지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리저리 해보니까 빨리빨리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던지려고 하면서 속도를 점점점 이렇게 빠르게 해야 점수가 나오고 그 원리를 터득해서 지금 700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빨리만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막 빨리빨리 해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옆에 하는 사람 보면 엄청 빨리 하거든. 그런지 그러잖아.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나? 너희 똑같을 거야. 수학 처음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빨리빨리 푸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나 보다. 그것 따라하다 망하는 거야. 기본이 탄탄해진 상태에서 저절로 빨라졌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빨리만 하려고 하면 점점 못하게 돼. 그러니까 빨리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정확히 하겠다로 가서 이제 나중에 빨라지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인데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30도) 3, 4 여기에 한 점 P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구하라는 게 PQ분의 AB 더하기 PR분의 AC를 구하라. 자, 이거를 A라고 놓고 이기를 B라고 놓으면 PQ분의 AB 그 다음에 PR분의 AC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어. 넓이가 얼마? 2분의 곱하기 사인 30도. 긴 값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AB 사인 세타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AB 사인 세타 그래서 넓이가 얼마 나와? 3 나와. 자, 그런데 이 넓이를 AB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자,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잘라.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밑에 삼각형의 넓이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둘로. 자, 그러면 위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3. 삼각형의 넓이를 둘로 나눈 거지. 요 삼각형 그리고 요 밑에 삼각형 이렇게 둘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요걸 밑변으로 하고 요걸 높이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를 밑변으로 하고 이게 둔각이니까 요걸 높이로 하고 자, 2 곱하면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거네. 봐봐. 합이 주어져 있고 역수관계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얘를 곱해주고 나눠주기. 그래서 이걸 곱해 여기다가 곱해주고 나서 6으로 나누는 거야.
얼마? 9 더하기 16 더하기 이렇게 되죠. 이거 가지고 산술기할 쓰지? 그러면 얼마? 23. 뭐 24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6분의 49가 답입니다. 그때 AB의 값이라고 했는데 그때라는 건 산술기 둘이 같을 때. 그러면 A분의 B랑 어차피 AB가 뭐 길이니까 양수하네. 그러니까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A랑 B랑 같으면 돼요. 자, A랑 B랑 같으면 뭐 7A가 6인 거지? A랑.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둘 다 7분의 6일 때. 최소값을 가질 때의 그때의 미수값이라는 것은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이 두 수가 같을 때, 산술기하에서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12, 12는 서로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랑 이렇게 같을 때니까 어차피 12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산술기하에서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죠.